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는 라디오 진행자 김지연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 혹시 부모님 모시고 계신 분이라면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지난 5월 4일 매일경제신문 일면에 충격적인 기사가 났어요. 우리나라 60대, 70대 어머님, 아버님들이 빚을 내서 주식에 넣은 돈이 1년 만에 2배 넘게 폭증했답니다. 그 금액이. 강남 아파트 수천 채가 공중으로 사라질 수 있는 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평생 모으신 노후 자금을 주식시장에 쏟아붓고 계세요. 자식들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은 매일같이 사상 최고치를 깨고 있어요. 축제의 한복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분위기를 2번 봤어요. 1997년 IMF 외환위기 직전,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그때도 똑같이 사상 최고치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 오늘 안에 꼭 들어주셔야 해요. 내일이면 이미 늦으실 수도 있어요. 혹시 오늘 부모님 손 한번 잡아보셨나요? 세월에 깎이고 일에 지어 투박해진 그 손 안에 부모님의 평생이 들어있죠. 오늘 저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몰래 눈물을 훔치고 계실지 모를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오늘 저녁 부모님께 거실 전화 한 통 드리고 싶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한 가정의 평생 노후가 지켜질지도 모릅니다. 먼저 한 어머님의 이야기로 시작할게요. 65 되신 영자 어머님이세요. 어머님께 3억 원이라는 돈은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30해 동안 새벽 4시에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가 푸성귀를 다듬어 만든 어머님의 지문이 다 닳아 없어진 그 결정체였답니다. 겨울이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져 피가 났고요. 여름이면 시장 좌판 위에 햇볕 한가운데서 물을 다듬으셨어요. 새벽 4시 알람이 울릴 때마다 일어나서 얼음장 같은 부엌 바닥에 발을 디디시던 그 30해 추석 명절 며칠 빼고는 쉰 적이 없으셨다고 해요. 비 오는 날에도 우산 한 자루 받치고 좌판에 나가셨고요. 영하 10도 한겨울에도 호호 손을 불어가며 시금치를 다듬으셨대요. 손님이 시금치 한 단 깎아달라고 하면 그 추운 새벽에 또 손을 차가운 물에 담그시고 영자 어머님 손가락 끝이 그래서 다 무뎌지셨답니다. 지문이 없어진 손. 그게 어머님의 훈장이셨어요. 큰애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시장에 자리를 잡으셨어요. 그때 어머님이 막 35이셨대요. 그 어린 자식 등교시키고 새벽 시장에서 도매로 푸성기를 받아와서 하루 종일 다듬고 또 다듬으셨답니다. 상추 한 단에 1,000원, 시금치 한 단에 2,000원. 그 1,000원, 2,000원이 쌓여서 큰애 대학 등록금 한 학기 100만 원이 되고 둘째 결혼식 비용 1,000만 원이 되고 손주 100일 잔치 비용 50만 원이 됐어요. 그렇게 10,000원짜리, 5만 원짜리 모으신 돈, 3억 원. 어머님 인생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에요. 이 통장을 어머님은 가끔 꺼내보시는 게 낙이셨답니다. 내가 이 정도 모았네. 이 정도면 자식들한테 지면 안 되겠지. 이 정도면 영감님하고 둘이 따뜻하게 살 수 있겠지. 그 돈을 어머님이 지난 4월에 모두 주식에 넣으셨답니다. 발단은 경로당이었어요. 그날 경로당에서 동갑 친구 한 분이 자랑을 하셨대요. 야, 너 그거 아니? 내가 한 달 만에 5천만 원 벌었어. 요즘 주식이 폭등이래. 가만히 있으면 우리만 손해야. 어머님, 가슴이 두근거리셨답니다. 집에 와서 아들한테 슬쩍 물어보셨대요. 요즘 주식이 그렇게 좋니? 엄마는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냥 통장에 두세요. 근데 그 한마디가 어머님 마음을 더 흔드셨던 거예요. 자식이 못하게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좋은 기회구나.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그날 오후 증권사에 전화 한 통을 거셨답니다. 여보세요? 저 영자라고 하는데요. 제가 3억 원 가지고 있는데 주식을 좀 사고 싶어서요. 신용이라는 거 있다면서요? 그것도 같이 해서 5억 원어치 사주세요.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신용거래 동의서 절차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증권사 전화 한 통으로 그날 그 자리에서 평생 모은 3억 원 전부를 주식에 넣으시고
신용까지 끌어쓰셔서 5억 원어치를 사신 거예요. 처음 한 주는 좋았대요. 하루에 50만 원, 100만 원씩 올라가는 통장. 어머님 가슴이 부풀어 오르셨답니다. 이게 한 달만 지나면 5천만 원, 1년이면 5억 원, 새벽에 잠도 안 오시고 주식 어플만 자꾸 들여다보셨대요. 그런데 4월 마지막 주, 시장이 한번 흔들렸어요. 어머님 통장에서 하루에 1천만 원, 2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증권사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어머님, 신용 갚으셔야 해요. 마진콜이에요. 지금 추가 입금 안 하시면 강제 청산됩니다. 마진콜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셨대요. 은행 잔고 다 털어서 갚으셨어요. 영자 어머님이 한 달 만에 3억 원 노후 자금 중에 1억 5천만 원을 날리신 거예요. 거기에 신용 갚느라 쓴 돈까지 합치면 거의 2억 원이 사라진 거예요.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 모은 그 돈, 지문이 다 닳도록 모은 그 돈, 한 달 만에 거의 절반이 사라졌어요. 어머님이 그날 밤 자식들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부엌 식탁에 앉아서 한참을 우셨답니다. 자, 이제 잠깐 시장 상황을 짚어드릴게요. 요즘 주식시장이 매일 사상 최고치를 깨고 있죠.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시장에 광기가 도는 시기예요. 택시기사님이 주식 얘기하시고, 시장 아주머님이 종목 추천하시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단톡방에서 정보 공유하시고, 신문 일면에 매일 사상 최고치 깼다는 기사가 나오고, 1997년 IMF 직전, 2007년 금융위기 직전, 그때도 똑같았어요. 저는 1997년 그 가을을 기억해요. 이웃집 영자네 아저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한번 다 넣어볼까? 지금 안 들어가면 평생 후회한다. 그래. 다음 해 1998년 봄에 그 댁이 살던 아파트를 내놓으셨어요. 2007년에도 똑같았어요. 평생 공장 다니시던 한 아저씨가 퇴직금 받자마자 다 주식에 넣으셨어요. 그 다음에 2008년에 택시 운전 시작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큰 손실을 보신 분들이 누구신지 아세요? 정확히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였어요. 자식들 다 키우시고 노후 자금 만드신 60대, 70대. 시장이 가장 뜨거울 때 들어가셨다가 가장 차가운 바닥에서 다 잃으셨어요. 축제 뒤엔 반드시 어둠이 옵니다. 가장 늦게 축제에 참여하신 분들이 가장 먼저 눈물을 흘리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영자 어머님이 왜 그 노후 자금을 다 거셨는지, 어떤 마음이 어머님을 그 길로 가게 했는지, 그 속마음을 함께 들여다보고 싶어요. 우리가 몰랐던 부모님의 속마음, 함께 고민해봐야 할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경로당 친구분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경로당에서 자랑하시는 그 친구분 정말로 돈을 버셨을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딱 한 종목에서 한 번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종목에서 잃은 돈은 자랑 안 하세요. 경로당에 모인 어머님 10분 중에 운 좋으셨던 한 분만 자랑하시고 손해본 9분은 입을 다물고 계세요.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는 경로당 사람들 모두가 다 벌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희망 고문이에요. 영자 어머님도 그 희망 고문에 속으셨던 거예요. 두 번째, 자식한테 한 푼이라도 더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게 가장 가슴 아픈 함정이에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평생 자식 위해서 사신 분들이세요. 본인은 10년 된 옷 입으시면서 손주 학원비는 척척 보내주시고 본인은 아프셔도 병원 안 가시면서 자식 결혼식 비용은 척척 마련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자식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물려주고 싶으셔서 이 좋은 기회에 한 번에 돈을 불려서 자식들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다 거시는 거예요. 이게 자식 사랑이라는 간절함에 속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중에 부모님이 빚을 내서 주식 사다가 노후 자금 다 잃으시기를 원하는 자식 한 명도 없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폰 단톡방과 유튜브 추천 종목이에요. 요즘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스마트폰을 잘 쓰시잖아요. 자녀분들이 영상통화 하시려고 가르쳐드린 그 스마트폰. 이제는 거기에 정체 모를 단톡방이 들어와 있어요. 대박 종목 알려드립니다. 저만 따라오시면 한 달에 1,000만 원 보장, 오늘 매수 종목. 이런 글이 새벽부터 밤까지 울려요. 게다가 유튜브 알고리즘이 한번 주식 영상 보시면 끊임없이 주식 영상만 추천해줘요. 이런 자극적인 제목이 어머님 화면에 가득 차요. 그리고 또 한 분의 사연이 있어요. 72세 되신 명수 아버님이세요. 평생 트럭 운전하시며 모은 돈으로 은퇴 후 작은 빌라 한 채 사두셨답니다. 새벽 5시에 출발해서 밤 10시에 들어오시는 그 트럭 운전. 30회를 하셨어요.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설 연휴에도 차에서 주무시면서 짐을 날라들이셨어요. 그렇게 모으신 빌라 한 채와 은퇴 자금 1억 원.
은퇴 후에는 아내분이랑 동네 산책 다니시는 게 낙이셨대요. 근데 작년 가을부터 스마트폰을 자주 들여다보시기 시작하셨답니다. 어느 날 단톡방 한 곳에 초대가 들어왔답니다. 종목 추천해주는 단톡방이라는 거였어요. 호기심에 100만 원으로 한 종목 사보셨답니다. 일주일 만에 150만 원이 됐어요. 와, 이거 진짜네. 이거 진짜 되는구나. 그 다음에는 1000만 원, 일주일 만에 1500만 원, 다음에는 5천만 원, 마지막엔 은퇴자금 1억 원을 다 넣으셨어요. 그것도 모자라 빌라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셔서 1억 원을 더 넣으셨답니다. 아내분께는 비밀로 하셨대요. 한 번에 크게 벌어서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으셔서. 그런데 4월 마지막 주, 그 종목이 거품이었던 게 드러났어요. 한 주 만에 70%가 빠졌답니다. 명수 아버님이 2억 원 중에 1억 4천만 원을 한 주 만에 잃으신 거예요. 가장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세요? 그 단톡방 운영자한테 연락하려고 보니까 방이 사라졌더래요. 운영자가 명수 아버님처럼 속아 들어온 분들 돈을 다 걷어가시고 그날 밤 단톡방을 폭파하신 거예요. 이런 게 작전 세력이에요. 본인들이 먼저 사놓은 종목을 어머님, 아버님께 사라고 부추기고 어머님이 사시면 그분들은 팔아버리는 구조예요. 명수 아버님이 그날 밤 아내분 옆에 누우셔서 한참을 천장만 바라보셨답니다. 아내분이 옆에서 잠드신 모습 보면서 평생 트럭 운전해서 사들인 그 빌라? 이제 어떻게 지켜드려야 하나? 매달 이자 갚을 돈은 어디서 마련해야 하나? 밤새 잠을 못 주무셨대요. 다음 날 아침 아내분이 명수 아버님 얼굴 보시고 그러셨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명수 아버님이 끝까지 말씀 못 하셨대요. 지금도 그 짐을 혼자 안고 사세요. 지금도 매달 빌라 담보대출 이자를 갚으시느라 아내분 병원비도 못 보태드리신답니다. 여기서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오늘 이 정보가 우리 부모님 노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마음이 따뜻해지는 라디오 채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부모님 모시고 계신 형제자매에게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한 가정이라도 더 지킬 수 있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자녀분들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영상 보시면서 혹시 우리 부모님도 그러시는 것 같다는 분, 당장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지 마세요. 엄마 주식하지 마요. 빨리 다 팔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화부터 내세요. 내 돈이고 내가 결정한 거다. 너희들이 뭘 한다고 그래. 이러시면서 더 깊이 들어가세요. 자녀분들이 부모님께 비투 말씀드리실 때 함께 고민해봐야 할 3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 부모님 마음 먼저 인정해드리세요. 엄마 마음 알아. 자식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싶으셔서 그러신 거잖아. 그 마음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먼저 마음을 받아들여야 어머님이 마음을 여세요. 둘째, 구체적인 사례를 들려드리세요. 엄마, 그거 알아요. 요즘 60대, 70대 어머님들이 빚내서 주식하시다가 노후자금 다 잃으시는 사례가 너무 많대요. 신문에 일면으로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셋째, 지금 당장 다 팔라고 하지 마시고 신용만 먼저 정리해달라고 부탁드리세요. 엄마, 다른 건 천천히 정리하셔도 되는데 신용은 빨리 갚으셨으면 좋겠어요. 금리도 오를 것 같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셔야 어머님이 들으세요. 제가 한 가지 실제 대화 예시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토요일 점심, 한 자녀분이 친정 어머니 댁에 들르셨대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경로당은 자주 나가시고요? 응, 잘 지내. 요즘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지내. 엄마, 요즘 친구분들이 주식 얘기 많이 하시지요? 응, 어떻게 알았어? 동네 사람들이 다 주식이야. 어머니가 보시기엔 그 얘기들이 다 진짜 같으세요. 그래도 가끔은 좀 의심스럽긴 해, 엄마. 사실 저 회사 동료 중에 부모님이 주식하시다가 5억 잃은 분 계세요. 근데 그 부모님이 자식한테 2달이나 숨기셨대요. 진짜 그래.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엄마. 저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혹시라도 엄마가 주식하실 일이 생기면 저한테 먼저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화내지 않을게요. 그냥 같이 의논만이라도 해요. 이렇게 대화하시면 어머님이 마음을 여세요. 야, 사실은 말이야. 이렇게 시작되시는 거예요. 이미 들어가신 어머님이라면 빨리 자식이 알 수 있고요. 아직 안 들어가신 어머님이라면 들어가기 전에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자녀분들, 오늘 퇴근길에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세요. 길게 안 해도 돼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엄마.
주식해서 돈 벌어주지 않아도 돼. 그냥 내 곁에 건강하게만 있어줘. 이 한마디가요, 수많은 빚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 직접 듣고 계신 60대, 70대 어머님, 아버님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평생 모으신 그 돈, 어머님, 아버님 자신을 위해 쓰셔도 됩니다. 자식한테 한 푼이라도 더 물려주려 하시지 마세요. 자식들도 그걸 바라지 않아요. 옛날 트로트 한 곡 들으시면서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는 그 시간, 손주 데리고 시장 나가서 떡볶이 한 접시 사주시는 그 시간. 그게 어머님, 아버님 인생의 진짜 부자세요. 송가인의 한 소절이든 임영웅의 한 곡이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그 노래, 그 한 곡 들으시며 보내시는 그 평온한 시간. 그게 어머님 평생 모으신 돈으로 만드신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자식들에게 진짜 짐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부모님이 노후 자금을 잃으시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시는 게 짐이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진짜 짐이 되는 건요, 부모님이 무리해서 큰 돈을 벌려고 하시다가 건강을 잃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돈 그대로 두세요. 은행 정기예금 금리도 요즘 나쁘지 않아요. 거기에 두시고 마음 편히 사세요. 오늘 이 방송 보시고 내일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자녀분들은 오늘 저녁 부모님께 전화 한 통. 엄마, 그냥 건강하게만 있어줘, 이 한마디. 어머님, 아버님은 오늘 통장 한번 꺼내보시고 평생 모으신 그 돈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오늘 부모님께 전화드린다는 한 줄, 부모님께 이 영상 보내드린다는 한 줄, 여러분의 한 줄이 다른 가족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더 자세한 대화법과 영상은 저희 마음이 따뜻해지는 라디오 채널에 올려두었어요. 부모님 손잡고 함께 봐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사랑과 안전한 노후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라디오 김지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